가게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발 여러분, 10만 금융기관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월 8일 목요일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 날 한국망으로 찾아온 각도기 곽상준입니다. 네. 자, 원래 삼성전자의 20조 실적이 나쁜 거 아니에요. 전분기 대비 매우 좋았기 때문에 매우 훌륭한 실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주가가 더 훌륭했기 때문이죠. 네, 그래도 상대적으로 빛이 발했다라는 것이 핵심이고요. 그 다음 코멘트들이 아무것도 없는 잠정 실적 발표였기 때문에 뭔가 이제 코멘트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코멘트들이 없으니까 그저 그렇게 끝났다. 그런데 반면에 그러면 하이닉스는 왜 올랐느냐? 와, 삼성전자 실적 오르고 DS 사업 보면 실적 오른 거 보니 하이닉스는 당연히 순도가 높은 실적이니 더 좋겠네. 그렇게 되겠네 라는 생각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이 부분이 핵심 흐름입니다. 자, 이 얘기는 조금 이따 살짝만 더 하도록 하고요. 오늘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 상황들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지수 흐름입니다. 산 두 개를 만들었어. 좋진 않아요. 이런 산 매우 싫어하지. 상승했다가 실패하고 다시 상승하려다 또 실패했어. 근데 이제 이건 하루짜리니까 괜찮아요. 근데 이게 아주 장기봉에서 이런 거 나오면 진짜 묵설덜합니다. 이제 하락 시작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하락 시작이라는 얘기 아니고요. 자, 반면에 코스닥은 여전히 상태가 안 좋습니다. 네, 여전히 상태가 안 좋은 상황들이 지금 지속되고 있다. 네, 옵스. 네, 자, 그다음에 죄송해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종목들 한번 살펴볼게요. 삼성전자가 조금 빠졌고 하이닉스는 장중에 많이 올랐었습니다. 근데 싹 다 빠졌고 오늘 전반적으로 하락 종목이 꽤 많습니다. 근데 요즘 하락 종목 많은 건 하루 이틀이 아니고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릴 게 있는데 오늘 올라온 것은 어디예요? 가운데 밑에 어디? 현대중공업,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오션, 삼성중공, 롯템, 항공우주. 이게 어떤 주식들이죠? 전쟁 관련주죠. 예, 전쟁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것도 조금 더 자세하게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래소 상승 종목 177개, 하락 종목 730개. 그 다음에 코스닥은 상승 종목 386개, 하락 종목 무려 1302개나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어마무시하게 많이 빠진 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오늘 각 주체별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 매수는 삼성전자 매도입니다. 죄송해요. 오늘 매도부터 나왔네. 자, 매도는 삼성전자, 현대차, 현대모비스, 항공우주, 고려아연으로 매도를 했고 기관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다음에 인버스, 카카오, 두산에너빌리티, 현대차, 그리고 개인은 하나오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일렉, 네, 삼성바이오로직, 현대중공업 등을 매도를 했습니다. 자, 오늘 매도만 이렇게 먼저 보내면서 갖고 온 이유는 규모가 어마무시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팔면서 한국 시장을 정반대로 최근의 흐름과 정반대로 매우 많이 팔았고 기관과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같이 팔았다라는 게 특징적이고, 그럼 이걸 누가 샀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개인이 샀습니다. 개인이 상당폭 사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어요. 자, 이제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용 부분 그림만 보세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시장 시가총액의 흐름과 그 다음에 신용 잔고의 흐름을 한번 비교해보는 그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상황이 어떤지. 근데 이거 제가 마음에 들진 않더라고요. 저희가 AI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끄집어 왔는데 별로 썩 마음에 들진 않아요. 그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간색이 신용이고요. 파란색이 시가총액 상승 종목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거는 뭐냐면 지금 사상 신용 비중이 사상 최고치예요. 27조 4,500억, 27.5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2,500조 시장에서의 24조 사상 최고치하고 3,500조 시장에서 28조로 칠게. 28조 사상 최고치가 같은 건가요? 그렇진 않죠. 자, 물론 신용잔고가 이렇게 많이 늘었다는 것은 분명히 좋은 뉴스는 아닙니다만 시가총액 늘은 거에 비해서는 위험하게 늘은 게 아니다. 예를 들어서 2,500조에 25조가 맥스였으면 3,500조면 35조가 맥스여야 되는 거 아니겠어? 라는 단순치라도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지 않다라는 점이 특징적인 지금 부분이죠. 이 부분을 조금 있다가 왜 그런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거시 상황들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환율 1,450원 다시 올라 버렸어. 다시 또 930원을 엔화 대비 930원을 향해 가고, 좀 위안화는 또 다시 210원을 향해 가고, 유로화는 또 다시 1,700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국채금리 볼게요. 한국 국채금리는 오늘은 뭐 이런 모습 뭐 생경하진 않죠. 장기물은 상승하고 단기물은 하락했다. 뭐 이런 건데, 예, 오늘은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차트를 못 보여드려가지고 보여드리면 그 국내 수급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보면 개인이 1조 3천억 샀는데 그 외국인들이 팔았고 기관이 오늘 굉장히 많이 파는 흐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아까 지금 매매사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요즘 시장의 특징이 뭐냐? 시총 상위주들만 땡기고, 그거는 거래소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많은 종목들이 별로 많이 안 오른다는 거예요. 자, 주변의 전문 투자자들조차 지금 지난 10월부터 끙끙 앓고 있어요. 그러니까 딱 좋은 사람 뭐냐면 과감하게 반도체 풀로 질렀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되게 행복해하고 있죠. 그 외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저희는 사실은 밸런스가 올해 그 25년도 기준으로 밸런스가 아주 잘 맞춰져 있어서 저희는 25년도 사실은 상당히 행복했어요. 물론 이제 24년도의 아픔을 바탕으로 깔았기 때문에 그렇긴 하죠. 24년도 하반기 엄청 깨진 그 주식들이 엄청 올랐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이제 뭐 작년 거 보상받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도 10월 달부터 오신 분들의 수익률이 시장 수익률은 넘사가 된 거예요. 따라올 수가 없이 어마무시하게 차이가 나더라.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럼 도대체 이 상황들은 뭐냐?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핵심 종목들을 가진 애들은 그나마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쪽은 굉장히 어둡다. 그래서 지금 지수가 사상 최고치인데 보통 A 상대 강도 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상대 강도 지수. 그래서 100을 기준으로 보는 상대 강도 지수가 있는데 이거 차트를 뽑아 보니까 지금 장난 아니구나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시장이 매우 뜨거울 때 이게 125를 넘어가면 이게 이제 분석 툴 자료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 주식할 때. 그래서 이거를 볼 때 이거는 이제 평소에는 별로 그냥 그런데 쏘쏘한데 윗단으로 125를 넘어가고 그리고 밑단으로 75 깨지면 윗단에서는 매도요, 밑단에서는 매수다. 그러니까 과매수, 과매도 영역을 측정할 때 상당히 유용하게 쓰던 지표입니다, 이게. 자, 그런데 자, 여러분 지금 상황 보세요. 이게 지금 얼마나 웃기는 거냐면 조금 드문 케이스다라고 볼 수 있는데 25년도 이 상황들이 보시면 지금 보세요. 이 80 이하로 떨어져 있잖아. 그쵸? 사상 최고치에서. 자, 왼쪽에 보시면 25년도 4월 달에 트럼프 말 악재 터져가지고 주가 떨어졌을 때는 저기 75 미만으로 떨어졌죠. 저렇게 이제 극단에서는 저기 반대의 시그널이거든. 그리고 반등으로 쭉 반등해서 너무 세게 반등하면 저건 또 팔아야 되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뭐예요? 사상 최고치에 사야 되는 신호가 뜨기 시작했어. 와, 이거 실화냐? 1년짜리 코스피 ADR입니다. 10년짜리 코스피 AR도 보셔도 지금이 역사적으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에요. 진짜 놀랍죠. 이게 되게 놀라운 겁니다. 물론 이제 이게 약간 선행적으로 움직이는 게 있어요. 2000년도 4월 달에 보시면 코로나 피크 오기 전에 이 과열 지표는 피크가 먼저 오는 그런 경향성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되었거나 방향성은 저렇게 간단 말이지. 저점은 잘 맞추고 얘가. 근데 지금 저점이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저점처럼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그래서 지금 뭐 투자하시는 분들이 나 진짜 나는 시장 막 20-30% 오른 것 같은데 막 더블 난 것 같은데 나는 뭐 하는 짓이야 막 이러는 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이익 증가하는 회사들의 증가폭이 너무나 확연하고, 이것들을 확인한 기관 투자자라든가 조금 작은 사이즈가 되는 투자자들이 거기에 몰빵을 찍었고, 수급도 좋고 하니까 모양도 좋고. 진짜 웃기는 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제일 싸. 한국은 지금 실적으로 보면 EPS 증가를 보고 EPS로 펄을 만들어 보면 제일 싸.
영업이익이 10이 안 나와요. 한국의 1, 2위 업체들은 지금 포워드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회사가 10이 안 나와. 포워드 기준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미친 쏠림이 나타나는 거고, 결국 이렇게 되면은 얘네들이 이제 재평가를 잘 받고 나서 돈을 번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일부 나와서 이제 다른 데로 넘어가야 중소형주라든가 다른 여타 종목들의 온기가 붙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또 하나는 25년부터 강세 흐름을 보여줬던 게 뭡니까? 그 전까지는 뭐 방산, 그 조방원이라고 불리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 이방원도 있었고, 그 뭐 별별 게 있었죠.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그 일종의 약간 뭐 테마성이 있어가지고 개인들도 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내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번 거는요. 이번 오른 종목이 뭐냐? 25년부터 볼까요? 그 조방원 다음부터 오른 업종, 반도체, 시가총액 원투펀치, 그다음 은행 계속 고공행진, 맞죠? 은행 고공행진, 시가총액 상위 포진, 그다음에 증권, 이런 거 강세였잖아요. 그다음 지주 뭐 이런 거잖아요. 이 지금 말씀드렸던 애들이 시가총액이 대체로 높은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요 놈들이 오르니까 종목 숫자는 많지는 않은데 시가총액이 높은 놈들만 셀렉으로 다 올라와 버리니까 지수는 그냥 쫙 뽑아버린 거야. 그래서 나머지는 그냥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들이 발생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아까 봤습니다만은 조선방산, 그러니까 토탈하게 방산 주식 굉장히 강세를 나타냈는데 이유가 좀 있습니다. 이미 뭐 외신을 통해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또다시 이란과 이스라엘이 붙을 모양입니다. 뭐 이게 붙는다고 해봐야 뭐 아마도 이스라엘의 침공 이런 게 될 텐데, 지금 데일리 이란 뉴스에 나온 바에 따르면 러시아 대사관 그 이란에 있는 러시아 대사관 직원 가족들이 죄송합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러시아 대사관 직원들이 러시아로 귀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동안 비행기 3번 뛰었답니다. 이건 소개령이죠. 소개령, 거의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열나 도망치고 있는 거고요. 이것은 뭔가 전쟁이 임박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폴리마켓에서는 지금 그 전쟁이 날 것이다라는데 상당한 배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팅력이 좋은 쪽에서 배팅을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특별히 이란 관련된 이 폴리마켓에서의 이 그 투표가 매우 높은 확률로 잘 맞았다. 그래서 조만간에 문제가 될 것이다라는 게 한 건 있어요. 요게 한 건 있고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미 보셨습니다만은, 아침에 제가 뉴스를 전달 안 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방 예산을 1조에서 1.5조 달러로 증액하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SNS에 올린 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상원의원, 하원의원, 장관 및 기타 정치적 대표들과 길고 힘든 협상 끝에 나는 우리 국가의 이익을 위해 특히 이 매우 혼란스럽고 위험한 시기에 우리의 2027년 국방 예산이 1조 달러가 아닌 1.5조 달러가 되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오랫동안 자격을 갖춰온 꿈의 군대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며, 더 중요한 것은 적이 누구든 상관없이 우리를 안전하고 확실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과거에 유례없는 수준으로 미국을 뜯어먹었던 다른 나라들로부터 걷어들인 엄청난 규모의 관세 수입이 아니었다면 나는 1조 달러 수준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관세가 그로 인해 발생한 엄청난 수입 덕분에 우리는 1.5조 달러라는 수치를 가뿐히 달성하는 동시에 비할 데 없는 군사력을 증강하고 국가 채무를 상환하며 우리나라의 중저소득 애국자들에게 상당한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 정말 이런 분들이 정치를 하는 거군요. 그렇구나. 끝내줘. 진짜, 끝내줘. 네, 여기 이 내용인데요. 이걸 그냥 번역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와, 진짜. 형, 진짜 대단해. 응? 형, 위너야. 진짜 끝내줘. 와, 굉장해. 진짜. 부끄러움 없이. 진짜 대단해. 정치를 하려면 저 정도는 돼야 된다. 저는 정치하고는 거리가 머네요. 정치를 못할 사람으로
확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방산 규모를 늘리면 뭐 당장에 조선 쪽이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거기다 뭐 현대중공업은 추가로 그 MRO 사업을 수주한다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 뭐 하니까 오늘 이 어려운 이런 장 흐름에서도 관련된 방산 기업들이 매우 좋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개가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뉴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삼성전자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삼성전자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이제 표를 보면서 자, 메리츠 리서치에서 뽑아준 그래픽한 자료 한번 보도록 하죠. 예상보다는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이전 예상보다는. 그러나 메리츠는 그렇게 안 올렸을지 모르겠으나 딴 데는 이미 많이 올렸다라는 건데, 이제 그 밑에 이제 사업 보죠. 영업이익 20조 나왔는데 DS 사업 부분이 16조 2천입니다. 거기서 메모리가 17.9조 원이고요. LSI하고 파운드리 업종은 1조 7천억 적자입니다. 예, 적자가 계속되고 있죠. 그리고 오히려 적자가 좀 늘어났어요. 예, 적자가 1조에서 지난 분기 1조에서 1조 7천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린 난 파운드리 모르겠어 라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자, 파운드리 없이도 15만 원은 갈 수 있어. 지금 분위기에 보니까. 근데 20만 원을 돌파하려면 파운드리가 반드시 필요한데 난 파운드리 모르겠어 라는 게 증시각도의 TV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20만 원을 넘으면 파운드리가 있어야 20만 원을 넘을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순수하게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건 모르겠는 거야. 자, 그리고 그 SDC 삼성 디스플레이 컴퍼니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1조 8천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1조 4천억 2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분기 1조 2천억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삼성의 효자 사업부 중에 하나가 아주 뭐 반도체에 비해서 숫자가 작아서 눈에 안 띄어서 그렇지 디스플레이예요. 얘네는 뭐 적자 없이 항상 꾸준히 돈 벌어. 굉장히 잘하는 곳이죠. 자, 반면에 어디서 많이 빠졌습니까? 네, MS 네트워크, 휴대폰. 예, 휴대폰 사업이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휴대폰이 저는 장기적으로 좀 위기라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자, 4, 4분기에 물론 이제 뭐 4, 4분기는 누구의 시즌? 네, 애플의 시즌이죠. 4, 4분기는 애플의 시즌이니까 뭐 거기서 뭐 발렸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표현할 수 없는 게 제일 오른쪽 끝에 보시면 전년 동기가 있습니다. 24년도 4Q가 있는데 그때 2.1조 했는데 지금 1.4조 했어요. 아주 안 좋았어요. 전분기에 3조 6천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구부러졌어요. 지금 MX 사업부가 완전히 구부러졌다. MX 사업부는 심기일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상위권 제품을 최고로 잘 만들어라. 그리고 구글하고 협력을 좀 잘해라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뭐 제가 뭐 잘 어떻게 알겠어요. 예, 어찌되었건 뭐 하마는 2천억을 벌었고 가전도 2천억을 벌었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는 가전 사업 회사가 아니라는 거는 뭐 너무나 명확하죠. 그리고 삼성전자의 전체 이익의 8할 이상을 어디서 했다? 네, 8할 이상을 반도체 DS 사업 부분에서 했다라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얘기를 조금 더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드릴게요. 어떻게 봐야 되냐? 지금 이제 고점 온 거야? 떨리죠? 저 약 올리는 거 아니고 갑자기 방금 똘똘이 숨어프 같았다. 진짜 개욕먹을, 내가 봐도 욕먹을 싸가지를 보여서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러지 않아야 되는데 이게 옛날 버릇 나오네. 자, 보시면은 전분기 영업이익이 얼마예요? 전분기. 그냥 메리츠 예상은 그냥 지우시고 생각하시고요. 메리츠가 이번에 예상을 완전히 엉망으로 한 거지, 이거는. 미안합니다. 메리츠 증권 이렇게 정리해 주셔서 하는데 불구하고 죄송합니다. 전분기 보세요. 12.5조. 자, 중간 오른쪽에 3Q25. DS 사업 부분만 보세요. DS 사업 부분만 보면 12.2에서 영업이익이 20조로 늘었습니다. 자, 그 밑에 칸 보세요. 밑에 칸 메모리 보세요. 8.0에서 17.8로 10조가 늘었습니다. 미쳤지?
미쳤어 완전히. 그리고 7조에서 DS 사업 부문 영역이 전체 7조에서 16조로 9조 2천억이 늘었습니다. 2배 이상 늘었죠. 2배 이상 늘었어요. 자,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한번 볼까요? 오른쪽 끝에 전년 동기 DS 사업 부분 2.9조 이익이 무려 16조로 458% 증가했습니다. 자, 메모리 사업 부분은요. 메모리 사업 부분은 그 5.3조에서 17.9조로 238% 증가했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거는 전분기예요. 3Q25하고 비교하는 게 중요한 건데, 보시면은 DS 사업 부분, 특별히 메모리 사업 부분, 자, 파운드리는 넘길게요. 파운드리까지는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8에서 18 정도 된 거 아니에요? 아, 욕했나? 아니, 욕한 거 아니에요. 8에서 17.9가 됐잖아요. 17.9가 됐어. 8에서 17.9가 됐다라는 건 뭐를 읽을 수 있어요, 여기서? 다음 분기를 금을 거야지. 금을 거서 이렇게 쭉 금을 거서 다음 분기 예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음 분기에 제가 보기엔 DS 사업 부분에서 메모리 부분만 이 추세면 우리가 그 현물 가격을 봤으니까 그거를 토대로 러프하게 머리를 돌려서 가정을 쳐보면 8에서 18에서 28은 안 될 거야. 28은 될 수가 없어. 그건 아닌 거고, 가격 오른 거 봐서는 20에서 50% 사이 어딘가를 오르는 게 맞을 것 같아. 메모리 사업부의 이익이 20에서 50% 사이 어디. 자, 20% 정도가 오르면은 한 21조쯤 되는 거죠. 21조 되는 거고, 50%가 오르면은 26조가 되는 거죠. 26조가 되는 거예요. 자, 26조가 되면 주가 더 올라야 돼. 26조가 되면 주가 더 오를 수 있어요. 근데 21조가 되면은 애매하다. 그거 안 돼. 21조 되면 안 돼. 주가 떨어져. 21조 되면 주가 떨어지고요. 다음 분기 DS 사업 부분 실적이 21조 되면 반씩 떨어지고 26조가 넘어가면 조금 더 오릅니다. 근데 많이 오르려면 28조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28조 나올지는 잘 모르겠다. 이거는 진짜 조금 애매하다. 조금 애매하네요. 지금 조금 애매해요. 예. 자, 근데 28조 다른 사업 부분도 있으니까 26조만 되면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 21조 그 부정적으로 봐서 21조면은 25조 나오는 거니까 100조 나온다는 얘기예요. 100조. 근데 제가 보기에는 100조면 주가가 그때까지 올랐으니까 그때 떨어질 거고 그때까지 조금 공간이 있는 거고 이런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조금 더 올라갈 공간이 있는 거고 26조를 하면은 연간 기준으로 120조 원을 하니까 주가가 좀 많이 오를 공간이 있는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제 오늘 나온 거라서 빠르게 머리로 돌리다 보니까 조금 버벅버벅 이거 전박이 이게 많이 걸렸어. 버퍼링 많이 걸린 거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도 중국향 H200 칩을 이제 전면적으로 팔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가 지금 돌고 있냐면요, 전액 선결제를 요구했다. 역시 엔비디아네. 하기야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중국 친구들이 결제 조건이 좀 안 좋아. 결제가 이상해 얘네들. 예, 그래서 네. 메모리 판가는 하루에 1%씩 오른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있음. 그래서 전액 선결제를 받아야 함.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 여기서도 메모리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애매한 겁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굉장히 애매했거든요. 주가 흐름이 오르려다 말려다 막 이런 분위기였으니까 실적이 애매모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왜 애매모호하냐면 다음 분기에 가이던스가 없어서 그래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본 실적 발표 때 알 수 있을 거고 아마 주가에 먼저 반영될 거예요. 본 실적
그 발표하기 전에 이미 시중에는 쭉 퍼질 거라고 합니다. 한국은 그런 게 심해가지고 알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과 슬그머니 어떻게 얘기하는 사람과 이게 섞여 있기 때문에 퍼질 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오늘 그 상당히 주가 흐름에서 큰 폭으로 올랐던 주식 중에 하나는 삼성전기예요. 시간 너무 많이 됐다. 죄송합니다. 또 6시를 넘었네. 자, 삼성전기가 오늘 장중에 엄청나게 올랐었는데요. 역시나 그 MLCC 쇼티지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현대차증권이 목표가를 지금 27만 원 주식을 34만 원으로, 상사인 증권은 31만 원으로 올렸는데요. 지금 왜 이렇게 되느냐면 디바이스 단에서 옛날처럼 MLCC가 디바이스 단에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비싼 MLCC가 AI 서버 쪽에서 계속적으로 비중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자율주행, 로보틱스 이런 쪽으로도 계속 기대감이 있어서 기대감도 일부 소폭. 근데 사실은 아직 거기는 얼마 안 돼. 근데 저거는 진짜야. 데이터 센터 MLCC 고가형 MLCC를 많이 파는 건 이건 진짜예요. 그래서 실적은 분명히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매출액이 26년도 13조, 영업이익 1조 2,900억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목표가를 좀 높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매출이 늘어나면 이제 부품업체들은 약간 레버리지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약간 이익이 이런 그 반도체 칩 만큼은 아니지만 이렇게 올라가는 성향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반영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엔비디아와 현대자동차가 콜라보를 할 것인지 뭐 이런 뉴스들도 있는데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넘기도록 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아까 굉장히 많이 올랐죠. 6.2%. 지금 5 공장이 풀 캐파 가동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현재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6 공장이 곧 착공될 것이다 라는 뉴스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제가 나중에 한번 밸류에이션 한번 해드릴게요. 오기 전에 봤는데 작년 실적으로는 턱없이 비싼 주가거든요. 근데 바로 직전 분기 실적으로 보면 리저너블하게 비싼 주가입니다. 이 말인즉슨 분기별로 매출과 이익이 급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번 옛날에 보여드렸던 뭐 방산업체처럼 그런 회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조금 앞으로는 조금이라도 빨리 하려고 하는데 오늘 방송이 좀 삼성전자에서 제 머릿속에 버퍼링이 너무 많이 돌아가가지고 시간을 많이 끌어서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래도 양해해 주시고 그 넓은 아량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퇴근 시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